한국 시간으로 9월 2일 오전 7시를 끝으로 유럽 5대 리그의 이적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2일 새벽 1시에 독일 분데스리가의 이적 시장이 가장 먼저 문을 닫은 데 이어서 새벽 3시에는 이탈리아 세리에, 오전 6시에는 프랑스 리그앙, 그리고 오전 7시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까지 이적 시장이 끝났죠. 이번 이적 시장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한국 팬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손흥민의 LAFC 이적이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미국으로 간 게 어느덧 한 달 정도인데 미국 MLS에서는 손흥민의 이적이 올여름 최고의 영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 출신의 션 라이트 필립스라는 선수의 동생이 MLS에서 레전드 대우를 받다가 지금은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라고 합니다. 이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가 공개적으로 이번 여름 손흥민이 최고의 영입이었다는 데에는 어떤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로서나 인간으로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다. 이 한국의 슈퍼스타는 적응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카고전에 교체를 대비해서 페널티킥을 이끌어냈고 첫 선발 출전에서 아름다운 어시스트를 해냈다. 그리고 댈러스전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넣었다. 경기장 밖에서의 상업적 효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손흥민이 유니폼 판매에 신기록을 세웠다는 말이 가득하고 수백만 명의 새로운 시청자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LAFC와 리그 모두에게 놀라운 영입이었다라면서 손흥민을 최고의 영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손흥민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고 또 수많은 브랜드들로 손흥민을 모델로 삼고자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손흥민의 이적으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선수가 떠나니까 그 공백으로 인해서 거센 물결이 몰아치면서 리그 전체가 요동친 건데요. 그 때문인지 몰라도 올 여름의 프리미어리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적료를 지출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 보도에 따르면 최종 지출이 30억 8,700만 파운드였다는데 현재 환율로 5조 8천억이 넘는다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국가 예산급 같은데 5대 리그 중에 나머지 4개 리그를 다 더해도 프리미어 리그보다 덜 썼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폭풍 같은 여름이었는데 손흥민의 원소속팀인 토트넘부터 살펴보죠. 토트넘은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정말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쿠두스 영입까지는 순조롭게 완료했던 토트넘이지만 모건 깁스 화이트와 에베레츠 에제를 모두 영입 직전에 놓치면서 절망했거든요. 가장 우선순위였던 선수들을 다 놓치니까 토트넘은 뒤늦게 허겁지겁 하는 게 당연했고 손흥민의 7번을 사비 시몬스라는 2003년생 유망주에게 물려줬습니다. 솔직히 손흥민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도 절대 그 공백을 메우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몬스는 나름 인정받는 유망주입니다. 올 여름에도 첼시, 맨시티, 뮌헨 등 거의 챔스 우승 후보급 팀들이 탐냈을 정도로 가능성 있는 선수는 맞다는 거죠. 게다가 입단 날짜가 손흥민과 완전히 똑같은 8월 30일이라서 정확히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토트넘이 막판에 한 명의 선수를 더 영입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공격수 콜로무아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시몬스와 콜로무아니 모두 이강인이 있는 파리 생제르맹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PSG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유벤투스로 임대를 갔던 콜로무아니는 올여름 유벤투스와 뉴캐슬 이적설이 떴었죠. 하지만 이적 시장 마감일에 급해진 토트넘이 콜로무아니를 임대로 데려온 겁니다. 키 187cm 건장한 콜로무아니는 중앙 스트라이커는 물론이고 왼쪽 윙어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콜로무아니는 3년 전에 분데스리가에서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15득점 11도움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PSG로 이적한 후에는 사실 좀 애매하지만 직전 시즌 유벤투스에서 리그 16경기 8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쿠두스를 제외한 텔, 시몬스 그리고 콜로무아니는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손흥민을 대체하기에는 3명을 합해도 모자라다는 느낌인데 토트넘이 올 시즌에 몇이나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감일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뉴캐슬의 공격수 이삭
이삭의 리버풀 이적인데요. 무려 1억 2,500만 파운드라는 미친 금액에 리버풀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화로 2,35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리버풀은 올 여름에만 7,800억 원이 넘게 이적 시장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러면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최소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는 해줘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리버풀은 최소 트로피 3개는 들 각오로 이삭, 에키티케, 비르츠, 케르케즈, 프림퐁 등 폭풍 영입을 완료해서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참고로 지출 2위는 약 5,370억 원을 쓴 첼시, 3위는 4,800억 원을 넘게 쓴 아스날입니다. 이 두 팀도 많은 영입을 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아스날은 마감일에 토트넘이 노렸다고 알려진 수비수 인카피에의 임대 영입에 성공했는데 4,500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하네요. 토트넘은 결국에 에제와 인카피에를 모두 라이벌 팀인 아스날에 뺏긴 모양새가 되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해버렸고요. 그런데 리버풀이 아무리 보강을 해도 반다이크 부상이면 문제 생깁니다. 대체할 선수가 없고요. 반다이크 외에 믿을 수 있는 선수도 없습니다. 마크 게이는 결국 영입 실패했거든요. 34살 선수가 너무 많은 경기를 뛴다면요. 아니면 컨디션 관리차 쉬게 한다면요. 왜 다들 리버풀 1위를 장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에서 은베모와 함께 원투펀치를 이루었던 요한 위사 역시 막판에 뉴캐슬로 이적을 했습니다. 뉴캐슬이 이삭을 리버풀로 보내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공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면서 뉴캐슬의 속을 썩였던 것과 비슷하게 위사도 SNS를 통해서 브렌트포드에서 자신의 이적을 방해한다는 말을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위사는 여름 내내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브렌트포드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다. 여름 내내 여러 차례 공정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이 부당하게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적 시간 마감 하루 전에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옵션 포함 5,500만 파운드라는 가격의 위사는 뉴캐슬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몇 년 전 케인도 토트넘을 떠나 맨시티로 보내달라고 훈련도 빠지면서 태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수들의 이런 모습과 관련한 논란도 있지만 이건 좀 나중에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수들의 소식이 남았거든요. 일단 손흥민의 뒤를 잇는 3인방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모두 이 기존 팀에서 잔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은 이적을 못하고 오히려 예상 외의 선수들이 거론되면서 이적 시장 막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바로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던 오연규가 슈투트가르트 이적설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무려 320억 원이 넘는 이적료로 독일 진출을 하나 했는데 막판에 틀어졌죠. 독일 매체인 키커는 2일 새벽에 슈투트가르트와 henk 오영규 측 대리인의 협상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성과는 없었다. 이적은 무산됐다. 메디컬 테스트 이후에 발생한 양 구단의 의견 차이 때문이다라면서 오연규의 이적 불발을 보도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측에서는 오연규가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오연규가 16살 때 입었던 십자인대 부상을 핑계로 이적료를 깎으려다가 협상이 깨진 거라고 하네요. 처음에 합의한 게 2,800만 유로였는데 800만 유로나 깎아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레비도 울고 갈 수준이었죠. 네덜란드에서 활약 중인 황윤범도 풀럼 이적설이 돌았지만 현재 구단에서 절대 안 판다고 하면서 이적이 불발됐고요. 셀틱에서 뛰고 있는 양현준도 잉글랜드 2부 리그의 버밍엄 시티로 이적하려다가 기한 내에 마무리가 안 돼서 무산됐습니다. 올 여름에 한국 선수들이 더 큰 무대로 갔다면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월드컵 때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는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